자, 이번 영상에서는 25년 3월 8일에 시행된 한국철도공사 직렬 중에서 차량 전기 직렬의 전기 일반 30문제가 어떤 게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임의의 폐곡면에서 발산하는 전기력 선수는 이 폐곡면에 둘러싸인 체육 속에서 나오는 전기력 선수의 총수와 같다라는 의미로서 면적분과 체역적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때 주어진 보기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발산의 정리, 가우스 정리, 암페어 법칙, 스토크스 정리, 패러데이 법칙. 자, 일단 여기서 주어진 조건에서 면적분과 체역적분의 관계를 물었는데 중요한 거는 발산하는 전기력 선수에 대한 거다라는 언급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기는 가우스 정리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발산의 정리도 우리가 이 부분 면적분과 체역적분의 관계를 표현하더라 하면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전기력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발산의 정리보다는 가우스 정리가 더 근접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도넛형 철심이 주어졌고요. 여기에 감긴 권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기자력에 어떤 관계성을 갖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선지 중에 우리가 고를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이 기자력은 NI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N은 I분의 기자력이 되어서 전류에는 반비례하고 기자력에는 비례하더라. 이런 걸 고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극자로부터 거리 R미터 떨어진 점에 있어서 전위는 이 거리에 어떻게 반비례하고 전개는 거리에 어떻게 반비례하더라. 이때 여기를 기울기라 하고 여기를 니은이라 했을 때 안에 알맞은 걸 골라봐라. 자, 바로 체크를 하면 우리가 알기로 이런 게 있죠. 전기 쌍극자 같은 경우에 있는 전위 기준으로 해석할 때는 이놈은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전개는 거리에 세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고르는 게 3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자속 밀도가 주어졌었습니다. 200mT. 자, 그 다음에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주어졌었습니다. 100A 미터 제곱. 자, 그리고 이때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철심의 최적이 요렇다면 이 철심의 자화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단위도 다 줬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이 조건을 가지고 여기 있는 자화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이런 관계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역분의 쌍극자 모멘트. 자, 그래서 주어진 걸 그대로 넣으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100이 되고 철심의 최적은 이렇게 됩니다. 다만 물어보는 기준의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놈을 미터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뭘로 나느냐? 5 곱하기 10의 5승. 요놈이 아마 4번 내지 5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4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면 전하 밀도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로 주어진 무한 평판 도체가 D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 평판 도체의 전이차는 어떤 관계로 표현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체크를 했을 때 이런 무한 평판 도체가 있더라.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편파 콘덴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편파 콘덴서 극판 사이에 나타나는 전개는 간단하게 입실론 S분의 Q 또는 입실론분의 면 전하 밀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놈을 가지고 우리가 전이차로 만들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전개에다가 거리를 곱하니까, 자, 지금은 D라고 줬으니까 거리를 곱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더라.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말하는 전이차는 막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어진 선지 중에서 어떤 걸 고를 수가 있었느냐? 아, 여기 있는 이 전이차는 면 전하밀도 시그마에 비례하고 간격에도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걸 고르는 게 5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문제. 전개가 50V per m인 어떤 자유 공간에서 여기에 작용하는 변이 전류 밀도를 10A per m 제곱으로 하고 싶대요. 이때 필요한 주파수는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변이 전류와 전개에 관련된 수식을 하나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변이 전류 밀도는요, 오메가 입실론 E가 되더라. 근데 자유 공간이기 때문에 이 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는 오메가, 이놈은 각 주파수로서 우리가 2파이 F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주파수는 결국 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파수에 대해서 수식을 바꾸면 2파이 입실론 제로 2분의 변이 전류 밀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 요놈과 요놈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10 나누기 2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50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10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헤르츠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시험 문제에 주어진 선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선지에서는 우리가 풀어냈을 때 고를 수 있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오류 확인 요청을 넣었는데, 뭐 당시 시험장에서는 이거 이상이 없다, 그대로 풀면 된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푼 게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원래 요 놈을 5로 줬어야 됐는데 50으로 잘못 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번에 한국철도공사의 문제 출제한 대행사에서도 뒤에 가서 확인을 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얘를 5로 쓴다면, 얘를 5로 바꾼다면, 그럼 이때는 답이 이렇게 3번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문제 오류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해석을 하면 답을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오류가 되지 않을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7번째는 단상 변압기가 주어졌고요. 이 변압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일정하고 주파수만 증가한답니다. 이때 철송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익히 알기로 이 전압이 일정하다면 이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철선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철선은 감소하더라. 그리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V분의 IZ 곱하기 100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교류 계통에서는 임피던스가 대부분 리액턴스입니다. 그쵸? 특히 이 리액턴스도 변압기이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는요, 우리가 오메가 L 또는 2파이 F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문에 주어진 것처럼 주파수가 증가를 한다면 요 값 증가하겠죠. 임피던스 값 증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전체적인 퍼센트 임피던스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철소는 감소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증가하더라. 자, 그 다음으로 8번째. 8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도 전동기에 대한 문제였는데, 무엇을 줬냐면 일단 주파수를 줬습니다. 슬립도 S라고 줬어요. 그리고 회전 속도를 라지 N RPM이라고 줬습니다. 이때 극수 관계식을 골라봐라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아는 수식을 끄집어내면 회전 속도 관계 N은요 1-S에 NS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쓰면
1-s에 이 ns라고 하는 동기속도는 p분의 120에 풀어 쓸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이 항을 해서 극수에 대한 수식으로 바꾸면 n분의 120f 곱하기 1-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마 뭐 3번이었나 그랬을 건데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1번과 5번이 똑같다 라는 말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거를 무시하더라도 이 문제는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오류가 지금까지는 두 개가 보인다. 그죠? 6번째와 8번째. 자, 다음으로 9번째. 자, 9번째는 어떤 게 주어졌었냐면 시로값 120V 그 다음에 60Hz의 교류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SCR을 통한 전파 종류를 한대요. 그리고 이때 부하는 순저항 100ohm짜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점호 제어각은 60도래요. 이때 부하에 흐르는 직류 평균 전류는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문에서는 SCR 전파 종류라고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단상 전파 종류회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직류 평균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직류 평균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 그 관계식을 우리가 뭐 ED라고 했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파이분의 2 루트 2 그리고 교류 시로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가 순저항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저항으로 주어져 있다면 이 회로는요 불연속회로 다르게 단속회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뒤에 써야 되는 것은 이런 거 써야겠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필요한 직류 평균 전류는 여기서 구하는 이 값에다가 여기 있는 장을 나누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을 먼저 써서 전압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자, 파이분의 2 루트 2의 시로값은 12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60을 넣으면 되는데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를 뭐 따로 계산하려면 이 분자가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뭐 요놈 약분하면 30이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직류 평균 전압은 파이분의 180 루트 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라스트 우리한테 필요한 전류를 계산하면 얘는 뭐 100분의 파이분의 180 루트 2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요거 약분 될 거고요. 다시 2로 약분을 하면 5 파이분의 9 루트 2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2번 아니면 3번이었을 건데 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어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가 9번째더라. 다음은 10번째. 자, 10번째 문제는요. 일단 단상 변압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역률이 0.8이래요. 그리고 그 외에 조건 무엇이 주어졌냐면 요 놈의 용량이 150kVA더라. 그 다음에 뭐 전압도 주어졌고요. 필요한 것만 따지자면 철선이 2kW, 그 다음에 동선이 3kW더라. 이때 이 조건에 대한 단상 변압기의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당연스럽게 우리는 이 전부하 효율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고요. 바로 쓰면은 PA 코사인 세타 나누기 PA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 플러스 PC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150, 0.8, 150,
0.8, 2,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였느냐? 96%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고르는 게 10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11번째는 무엇을 물었냐면 단락전류, 그리고 전격전류,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주고 요놈에 대한 관계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줬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단락비를 가지고 조금 언급을 들어보면 이 단락비에 대한 관계식을 봤을 때는 우리가 IM분의 IS 이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다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표기를 하면 이는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단락 전류는 반비례, 전격 전류는 비례. 그쵸?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선지에서 우리가 어떤 걸 고를 수가 있었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요놈한테는 비례하더라. 요놈한테, 즉 단락 전류는 반비례하더라. 그리고 전격 전류는 비례하더라. 자, 그래서 요놈을 고르는 게 11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12번째. 간단하게 언급을 했을 때 기동 토크가 가장 크고요. 전동차나 크레인에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전동차, 크레인에 쓴다. 그러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직류, 직권, 전동기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을 고르는 게 12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13번째 문제는 구형파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일단 간단히 적었을 때 구형파의 최대값을 IM이라고 하면 요놈의 시료값은 얼마이고 파형률은 얼마더라. 이때 여기를 기역 니은이라고 하면 알맞은 걸 골라봐라. 자, 바로 들어가면 우리가 알기로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 시료값, 평값이 다 같은 녀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 IM이라면 시료값은 IM이 될 거고 이에 따라서 파형률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놈을 고르는 게 13번째 문제더라. 자, 그 다음으로 14번째. 14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고 나서 뭘 물었냐면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평균 전력은 어찌 됩니까? 그러면 막바로 쓰면은 일단 직류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 편의상 100파이 T 성분을 우리가 기본파라고 한다면 이 기본파에 대한 전력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에 요 앞에 있는 것은 다 최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료값 전압, 시료값 전류에서 이렇게 쓰고 뒤에는 코사인, 위상차, 둘의 위상차는 6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놈의 주파 성분이 2배이기 때문에 제2 고조파를 한다면 이놈에 대한 전력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놈 가지고 루트 2분의 30 아래쪽 가지고 루트 2분의 15 그리고 코사인 위상차, 위상차는 90도가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쓸 때 솔직히 뭐 코사인 90은 0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나머지만 계산하면 이놈들이 얼마가 나오느냐? 얘들이 65W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놈을 고르는 게 14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째 문제. 자, 이놈은 일단 전류가 주어졌었습니다. 이 전류를 쓰면 14인 100 바이 T 밀리암페어. 자, 이런 전류를 10mA의 코일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물었냐면 시간이 200분의 1초일 때 이 시간 기준에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스럽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요놈의 관계식이 됩니다. 그래서 쓰면은 2분의 1 Li 자승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 쓰고 인덕턴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전류 아니겠습니까? 전류. 그렇죠? 자, 근데 이 조건을 보면 전류는 지금 순식값으로 주어졌고 시간 기준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전류값은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은 14인 100파이 나누기 200이 되어서 결국 이 사인 안에는 2분의 파이만 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사인 2분의 파이는 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기준의 전류는 얼마? 10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10을 쓰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류의 단위가 뭐다? 밀리더라. 그래서 이렇게 써야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계산하면 요거를 정리했을 때 이놈의 값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을 조합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15문제는 요놈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 16번째 문제는 회로가 주어졌었는데 그 회로를 띄워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뭘 물었냐면 이 임피던스에 최대 전력을 공급할 건데 그럼 이때 만족되어야 하는 이 친구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놈을 하나로 기준 잡으면 이놈 앞단은 모두 하나의 전원으로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원 내부의 임피던스를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전원 내부도 임피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도 임피던스로 구성되었다면 이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기준하에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부하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했을 때 내부 임피던스의 공약 복소수를 만족하면 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하에 접속되는 이 단자를 기준으로 내부를 합성을 하면 이렇게 합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처음에 10ohm짜리가 있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얘와 얘가 병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놈의 합분의 곱.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얘들은 허수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면 J의 2옴, 얘는 마이너스 J의 4옴. 그럼 다시 한번 표기를 하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놈의 합분의 곱. 자, 얘를 우리가 다시 쓰면 분모는요, 마이너스 J의 2가 될 거고 분자는요, 그냥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하면 10 플러스 J의 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뽑은 것은 뭐예요? 여기 전원의 내부 임피던스 값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때 필요한 부하 임피던스는 이놈의 공역 복소수, 즉 이놈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고르는 게 16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17번째. 17번째 문제도 회로가 주어졌는데 그 회로를 바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회로에서 여기는 전류 I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럼 우선적으로 여기 보면 전체 공급되는 직류 전압을 알고 있고 저항으로 구성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에다가 합성장을 나누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일단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회로는 실제 우리가 뭘로 해석할 수 있냐? 브릿지 회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이 전류 입장에서 이렇게 길이 나누어진다. 그죠?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전류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그럼 이때 한쪽은 4옴, 한쪽은 4옴. 지금 얘들 체크가 되었다. 그죠? 그리고 이 4옴과 여기 있는 4옴 사이에는 8옴짜리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이에는 8옴짜리가 있어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얘를 어디까지 체크한 거랑 같으냐? 여기까지 체크한 거랑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색깔을 바꿔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 출발할 거예요. 그럼 여기를 요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얘를 여기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시작되는 이 자주색과 만나게 되겠다. 그죠? 그럼 아래쪽에 바로 자주색도 체크를 하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자주색도 체크를 하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둘이 여기서 만나는 거
똑같이 표현되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저항이 8옴이요. 여기 있는 저항도 8옴이요. 그리고 나서 둘이 만나서 들어갑니다. 둘이 만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브릿지 에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브릿지 에러가 되었다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죠. 이놈이 평형 조건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는 평형 조건은 대각 성분에 있는 저항곱이 같으면 가운데 전류가 안 흐르더라. 이것을 평형 조건이라 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대각 48, 대각 48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가운데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겠죠. 그럼 얘는 회로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없앤 상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해석이 좀 더 쉬워지겠죠. 위쪽은 합성을 하면 12옴, 아래쪽도 12옴이 되고 이 두 개 병렬 합성하면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 6옴 아니겠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회로에 제거하는 전체 저항 6분의 전체 인가되는 전압 120을 나누면 20A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17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째. 18번째 문제는 이렇게 줬습니다. 100V의 교류 전압을 줬어요. 얘를 단상 전파 종료하겠대요. 그리고 순저항에 공급을 한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정류 회로에 전압 강화를 2V로 한다면 부하에 나타나는 직류 평균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8번 문제예요. 그리고 웃긴 게 뭐였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단 파이분의 루트 2는 0.45다. 이게 왜 웃겼냐면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이 9번 문제로 돌아가면 여기 보면 SCR 단상 전파 종류 회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보기는 이 파이가 들어간 이 형태였어요. 그럼 당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형태를 기준으로 수식을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떠오를 수 있겠죠. 0.92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 긴장을 해서 이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친절한 게 우리가 방금 본 문제가 어때요? 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파이분의 루트 2가 0.45란 걸 안다면 그러면 0.9는 얼마라는 소리야? 파이분의 2 루트 2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 나온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9번째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조금 웃겼어요. 자, 여튼 이렇게 주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보기 구성에 파이가 없는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 있는 이 값만 가지고 계산하게끔 줬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단상 전파 종류 회로에 있어서 직류 평균 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0.9V.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점호각이라거나 SCR이라거나 이런 조건을 안 줬습니다. 결론은 이 회로는 그냥 다이오드 회로다 해서 이렇게만 해석하면 끝나요. 근데 다만 종류 회로에 뭐가 주어졌다? 전압 강화.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전압 강화를 빼줘야겠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0.9에다가 교류의 시료값 100V 넣고 전압 강화 빼면 이놈이 88V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19번째 문제. 19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류 두 개에 대한 S 함수를 줬습니다. 자, 일단 적어보면 이렇게요. 자, 여기서 무엇을 물었냐면 각 전류 함수의 초이값의 합을 물었습니다. 즉, 이걸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초이값 정리를 가지고 이놈들의 초이값을 다 계산을 해봐야겠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초이값 정리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S는 무한대로 S 곱하기 S 함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I1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거 약분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S자리에 무한대를 넣는다면 무한대를 넣는다면
일단 아래쪽은 무한대가 하나가 있고요. 위쪽은 무한대에 2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 무한대에다가 어떤 수가 더해질 때는 얘들은 무시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놓는다면 이거 약분해서 얼마로 뽑아낼 수 있냐? I1의 주입값은 2구나. 이걸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I2에 대해서 주입값을 뽑아내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또 약분하고 S에다가 무한대를 넣을 건데 문제는요, 이렇게 놓으면 그냥 무한대분의 10이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둘의 합은 얼마가 되느냐?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골라낼 수 있었던 게 19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20번. 20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dt분의 dxt 플러스 3x는 1. 요 함수에서 시간 함수 xt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오류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이런 수식을 줬어요. 그리고 시간 함수 xt나 물었습니다. 문제는 요거 xt인 거 알겠어요. 근데 얘는 뭡니까? 뭐 하나의 상수인가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x나 뭐 x나 같이 뭐 해석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지문상에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는 얘를 따로 줬어요. 만약에 우리가 dt분의 그냥 dx 더하기 3x는 1이더라. 그럼 이때 시간 함수 x는 하고 묻는다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xt를 따로 주고 x를 따로 줬다? 그럼 얘는 시간 함수인 거고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가? 그럼 얘는 하나의 상수로 봐야 되나? 혼동의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실제 표기가 잘못된 오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얘를 조금 저는 정정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나왔어야겠죠. 요렇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뭐 이 상태에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에다가 xs야. 그리고 부가적인 조건으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초이값은 0이다. 실제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미리 좀 언급을 하자면 이게 뒤에 나온 문제에서 좀 고려가 되었어야 했던 부분인데 실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어떤 미분함수를 뭐 1차 미분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얘는요 s에다가 fs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f0가 있어요. 즉 이게 뭡니까? 초이값을 빼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초이값을 0으로 만났다면 얘는 0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이것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2차 미분함수가 있습니다. 2차 미분.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이놈은 s제곱 fs.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만 해석도 됩니다. 근데 한 번씩 또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s에 f0 그리고 한 번 더 마이너스 f 미분한 거에 초이값. 자, 그래서 s를 붙이고 초이값 한 번 더 써서 빼주고 f를 미분한 초이값을 다시 한 번 빼주고 실제 우리가 자세히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요거만 알면 끝나요. 그게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를 라플라스 변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쓰면은 요 놈을 라플라스 변하면 더하기 3xs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1,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단위 계단함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s분의 1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좌변을요 xs로 묶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s 플러스 3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를 xs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면 s 플러스 3분의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역변환하면은 이렇게 시간함수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무수 전개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바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A라는 미정계수를 뽑아낼 때에는 얘를 없애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 두 개 봤을 때 이거 약분된다. 그죠? 그러면 S 플러스 3분의 1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미정계수 A를 구하려면 이 미정계수가 있는 분수함수의 극점을 요 S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래서 S는 0. 자, 다시 저는 B를 이제 계산하기 위한 수식을 쓸 거야. 그럼 똑같아요. A를 없애고 요거 약분하는 거 보이죠? 그러면 S분의 1 쓰면 됩니다. 그럼 똑같아요. B라고 하는 미정계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때 S에다가 뭘 넣어야 됩니까? B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분수함수에 극점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는 돌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각각의 미정계수를 뽑아내면 A는 3분의 1,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3분의 1 곱하기 S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3분의 1. 그러면 막바로 3분의 1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3분의 1이 될 거고요. 요거를 역변환하면 시간함수 x는 3분의 1에다가 요거 역변하면 단위계담수죠. 다른 말하면 1 마이너스 이놈을 봤을 때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놈이 2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었던 게 20번 문제더라. 근데 다시 말하면 20번 문제는 실제 표기가 좀 오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 함수의 극점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함수를 적어보면 ZS는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5 분의 S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 이 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S값 요 놈이야. 그렇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요 놈을 끄집어 보아서 요 관계를 가지고 S값 바로 도출합시다. 도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근의 공식이요. 우리가 이 S 함수를 기준으로 근의 공식 쓰려면 자, 예를 들어 AS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지금은 A가 1이고 B는 4, C는 5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안에는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5. 그러면 실제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걸 정리하면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j의 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약분을 취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j의 1 이렇게 답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도출하는 게 21번 문제였습니다. 요 놈이 아마 3번이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22번. 22번은 어떤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시스템을 줬고요. 이에 따른 출력을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부가적인 조건으로는 이 UT가 1이더라. 요런 것도 친절하게 줬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y의 초이값은 0이요. y를 미분한 거의 초이값은 1이요. 자, 그래서 이 22번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요 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yt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라플라스 변화를 해보면 자, 요 놈부터 잘 봅니다. 우리가 방금 이런 거 했어요. 2차 미분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럼 이에 따라서 바로 쓰면 s제곱 ys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놈 자체의 초이값은 0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얘가 문제예요. 맞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로 주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써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yt의 2차 미분 함수는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요 놈을 라플라스 변화하면 3에다가 ys. 그리고 얘를 라플라스 변화했을 때는 초이값을 빼야 되는데 애초에 이 y에 있어서 초이값은 0이죠. 그래서 얘는 무시. 이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이 ys. 뭔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에 s가 빠졌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기 때문에 s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ys로 묶어낼 거예요. 묶어내면 이놈이 싹 다 묶이겠다. 그죠?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그리고 얘는 넘겨주겠습니다. 넘기면 s분의 1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다 했으면 s분의 s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ys에 대한 함수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싸그리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s에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친구입니다. 왜 얘가 중요하냐면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s에다가 나머지 얘를 쓰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요. 그리고 얘는 s 플러스 1. 그럼 이때 이놈은 약분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시 쓰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 플러스 2분의 1요. 자, 요 놈을 우리가 역변환만 하면 이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yt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역변환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일단 부무수 전개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했던 방식대로 미정계수 a, b를 바로 짜면은 자, a는요 s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s에다가 0을 넣음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고 b는요 s분의 1이 되고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음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그리고 다시 한번 2분의 1로 묶어내면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럼 끝났네요. 이 친구 역변환 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함수는 2분의 1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래서 아마 요놈이 2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도록 주어진 문제가 22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3번. 상태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특성 방식의 근은 하고 물었습니다. 즉 특성근을 물었어요. 자, 간단히 들어가면 이 상태 행렬에 있어서 첫 번째 행이 0과 1로 주어져 있다면 이때 이에 대한 특성 방식은요. 막바로 s제곱 놓고 앞뒤 위치 바꾸고 부호 바꿈으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특성근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래서 얘를 고르는 게 23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24번. 어떤 철도 제어 시스템의 주파수가 오메가인 정연파를 넣었대요. 이때 시스템의 응답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문에 답을 줬습니다. 주파수를 넣었다면서요. 그쵸? 그럼 이때 나타나는 응답을 우리는 주파수 응답이라 불러요. 다음으로 25번. 25번은 자기 여자 현상과 페란티 현상의 공통적인 원인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실제 요 두 현상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충전 전류, 다른 시 성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문상에 주어진 선지에서 우리가 어떤 걸 고를 수 있었냐면 선로의 정전 용량이 크기 때문이다. 요걸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6번. 26번은 유도장애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쓰면은 뭐 가로 메꾸기 문제였는데 전력선에 영상 전류가 흐르면 근처 통신선에는
어떠한 유도장애가 생기더라. 그리고 영상 전압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떤 유도장애를 형성하더라. 이때 빈칸 기역 니은에 들어갈 것이 뭐냐. 자, 바로 체크를 하면 영상 전류가 흐를 때에는 통선에 전자 유도 장애가 생기고요. 영상 전압이 있다면 이때는 정전 유도 장애가 생기죠. 그래서 얘를 고르는 게 26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27번. 27번은 계통을 연계하는 경우에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는 거였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마 네 번째 선지였을 거예요. 단락 용량이 줄어서 단락 전류가 감소한다. 이런 선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계통 연계는 개념적으로는 시스템을 병렬로 연결하는 거랑 같죠.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선로의 임피던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단락 시에 단락 전류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고르는 게 27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으로 28번. 28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줬습니다. 16m의 유효 낙차를 갖는 펠턴 수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사되는 이놈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의 분사 속도는? 하고 물었어요. 실제 이 분사 속도는 토리첼리의 정리에 의하면 루트 이 GH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G는 중력 가속도죠. 그렇죠? 그리고 친절하게 지문에는 단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알면 막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6을 넣으면 그에 대한 답은 4 루트 2G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1번이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은 애자 구비 조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줬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묻고 싶는 선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가지가 있었는데, 자, 기역은 절연 내력이 적더라. 아이고, 절연 내력이 적더라. 얘는 절연 저항이 작아야 되더라. 디귿이 누설 전류가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리을이 정전 용량이 작아야 되더라. 그 다음에 미음이 온도 변화에 잘 견뎌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끝났죠?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이 세 개로 구성된 선지를 고르면 되는 게 이 29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하자면 실제 애자 같은 경우에는 절연 내력이 어떻게 됩니까? 커야 되죠. 절연 저항도 커야 되죠. 그죠? 자, 라스트 30번. 30번은 이런 거 물었습니다. 선로가 정전 상태일 때 자동으로 개방이 되더라. 근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로 설치해야 하더라. 그래서 뭐 차단 기능이 있는 장치와 직렬로 설치해야 하더라. 이놈이 누구냐? 이게 30번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주어진 선지에서 이 특성을 갖는 게 누가 있었냐면 섹셔널라이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고르는 게 30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이 전기 일반의 서론 문제 확인이 끝이 납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추후에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만들어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블로그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